논지전개 방식입니다. 논지전개 방식은 글의 주제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의 핵심어를 확인한 다음에 글을 빠르게 읽고 중심 내용과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당연한 얘기고 좋은 얘기긴 한데 쉽지는 않죠.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표적인 논지전개 방식을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선택지들이 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양한 학설을 제시한 후 학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이라고 하는 거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면 다 다양한 겁니다. 다양하다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양하다의 반대말은 획일적이다라는 거잖아요. 획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뜻이니까 하나가 아닌 것은 다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복 또한 2번 이상이기만 하면 다 반복이다라는 것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논지전개 방식,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논지전개 방식들을 여러 차례 좀 눈으로 입으로 읽어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것 굉장한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절충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갈등이 있는 두 의견들 사이에서 제3의 합의점을 찾는 것을 우리가 절충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이랑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이랑 절충한다면 반드시 라볶이로만 절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가운데 지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은 사람과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은 피자나 냉면으로도 절충이 가능하고요. 물론 라볶이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떡볶이나 라면으로는 절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이지 제3의 합의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와 B가 갈등할 때 제3의 어떤 지점에서 C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시거나 또는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개념어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논지전개 방식 여러 개가 지금 다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다음 글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논지전개 방식. 이걸 그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논지가 뭐냐? 논지는 그렇죠. 주제죠. 그럼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서술상의 특징, 이 글은 무엇을 서술할까요? 그게 어떤 글이건 간에 그 글이 서술하는 것은 그렇죠. 주제입니다. 주제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테크닉들,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런 논지전개 방식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요 방식이라는 말 때문에 이건 뭔가 테크닉을 물어보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 테크닉을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모든 테크닉은 주제를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입장 차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면 대조라는 기법은 그 주제를 담기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테크닉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테크닉이 먼저 있고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 주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사용하곤 하는데 바로 그러한 방법들이 논지전개 방식이자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결국 제시문에 대한 중심 내용, 제시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낸다면 주제 물어보는 문제를 해결하듯이 논지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선택지에서 논지전개 방식을 확인하고 그 방식을 찾아 헤매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즉 비교가 나왔어. 그럼 비교를 썼나?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면서 푸는 게 아니고, 절충이 나왔어. 그럼 절충을 했나?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는 정답을 고르는데 그런 개념어와 무관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확인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긍정 발문의 문제의 경우 사실상 그 서술상의 특징은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문제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제 물어보는 문제로 치환해서 푸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서술상의 특징이 결국 내용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모든 생물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을 갖는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보호색 등 저마다의 방어 수단은 다양하지만 그중 화학 물질을 보호 수단으로 삼는 식물의 방어 현상을 일컬어서 타감작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인 한스 몰리슈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알렐로파시라고 불리우는 타감작용은 식물이 특정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자신의 생존에 방해가 되는 주변 식물의 성장이나 발화를 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뭐 생소한 표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글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타감작용은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주변 식물의 성장이나 발화를 또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식물 간의 물이나 햇빛 등의 양분을 얻기 위한 경쟁과는 구분된다는 거죠. 타감작용을 하는 식물 중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바로 단풍나무이다. 한때 단풍나무의 붉은 잎은 엽록소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단풍나무의 붉은 잎은 타감작용을 위한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단풍나무의 붉은 잎에는 주변의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잎이 떨어지게 되면 단풍잎의 독소 때문에 근처에 있는 단풍나무의 영양분을 빼앗아갈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허브나 제라늄 같은 풀 또한 타감작용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는데요. 이들은 평소에 아무런 향도 나지 않지만 강한 바람이나 인위적인 접촉 등의 위협이 가해지면 악취를 뿜어내어서 근처에 오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방어 기능을 하는 식물의 타감작용은 친환경적인 농법 개발이나 타감 물질을 활용한 신약 연구 등 인간 생활의 범주에도 적용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상이랍니다. 알고 있어서 읽은 거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자체가 이 글의 독해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읽을 만한 글, 읽을 만한 사이즈의 제시문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냥 내가 읽어지는 수준까지만 집중해서 읽으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었더니 타감작용이라는 게 무엇이고 타감작용이 왜 일어났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타감작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확인하실 수만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 원리가 비슷한 다른 개념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단순히 식물 간의 물이나 햇빛 등의 양분을 얻기 위한 경쟁과는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경쟁과 타감작용이 다른 것임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선택지 보시면 핵심 개념에 대한 연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렇죠? 타감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타감작용에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된다는 것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사례를 제시한다는 건 있었던 일을 제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라늄이나 허브 또는 단풍나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확인 가능하고요. 중심화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보편적인 현상, 모든 생물은 그렇죠.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4번 선택지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 대상의 활용 범위를 통해서 대상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인간 생활의 범주에도 적용된다라는 이야기 확인 가능하니까요. 5번 선택지 역시 알 수 있는 부분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막 구분하고 있나? 뭐 사례를 제시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다면 정답이 2번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제시문의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방법이 이런 테크닉 물어보는 문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독해 문제는 다 독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